얘기를 좀 들으셨죠? 위치가 여기가 지금 커스 있는데 좀 오른쪽 저기가 원래 병재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건 지금 도로가 이미 난 자리죠.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고 여기로 쭉 지나가면 돼요. 요 평균 19방향에서 쭉 지나가면 있었던 자리예요. 우리 진주시 가는데 국도 대체 모르겠고 근데 청촌에서 있고 저 청촌에서 쭉 와가지고 후보까지 들어가는 이 도로를 내립니다. 이 구간 사업이 2007년도 5월달에 했대고요. 그리고 2009년 9월 11일 대학원 재원 지장물에 대한 공동토지수용위원회 제기를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근데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분재원이 있으니까 분재원을 이전시켜야 된다 하니까 그 이전 보상비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수용 보상금이 5억 9,500이 나왔어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금액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수용 보상이 6억 3,500. 그래가지고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시작해서 왜 위법했느냐, 위법의 근거가 한테 나옵니다. 지금 이게 애초에 5억 9,500만을 평가한 조서입니다. 쭉 나무들 수종을 갖다 쭉 집어넣고 저 밑에서 일괄 해가지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냥 네, 그렇게 일괄해가지고 7,776만 3천 이런 식입니다. 이게 수목이 이전하는 것은 이게 어떤 나무는 상관없이 분재가 어마어마 비싼 분재도 있고 막 그냥 대충 옮겨도 될 거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나무 수정을 쭉 해가지고 일괄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잘못된 평가니까 제대로 된 평가해보자 해가지고 법원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전비를 산정되어 보십시오. 나무 하나하나당 여기 다 전화로 이렇게 취득 가격이 나오고 이전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뽑게 되는 거죠. 이게 정식으로 2013년 10월 8일 1심 선고에서 재결 감정, 애초에 진주시에서 결정한 게 잘못됐다. 감정 평가가 위법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6억 3,2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3일 2심 선고 543만 원 더 보상. 2015년 10월 19일 대법원 선고에서 법원 감정조차 일부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해가지고 최종 10억 3천만 원 정도로 결정이 났습니다. 5억 9,500이었던 게 10억 3천으로 났어요. 근데 이건 예. 깜빡이 시간 이렇게 좀 심하네요. 그런데 이제 2심 소송 중인데 진주시에서 다시 감정해보자. 1심에서 감정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15억 정도가 감정 이전비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2심에서 진주시도 억울하니까 재감정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2심 소송의 재판부에다가 재감정을 의뢰를 하고 2심 재판부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도 대학원장인 사장님에게 현장을 보존하시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끌고 있는데 진주시는 그때부터 웬일인지 재판부에는 재감정하다 내놓고는 갑자기 강제 집행하겠다고 막 개구장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는 실제로 2심 재판부가 재판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2014년 12월 2일자로 강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탈 시장의 표현을 붙였는데 강제 집행을 해놓고 저 진주시 하천동을 옮겨놨습니다. 옮기는 과정에 강제 집행한 돈이 한 2억 8천 정도 됐고 옮기고 나서 관리 비용이 4,600만 원 든다고 청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문제는 사용합니다. 네가 이전할 업무가 있는데 이전을 안 하고 객에서 우리가 쓰이나서 강제 집행했으니까 거기 드는 비용은 네가 물어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나는 보존하겠어. 보존하고 있었는데 네가 마음대로 옮겨놓고 그 돈을 왜 내한테 청구하네. 못하겠다 이라고 소송을 떠붙은 겁니다. 그게 이제 행정대리 집행비용 및 물건관리비용 청구 취소 소송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6년 올해 11월 2일자로 2심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다 이겼어요. 그 행정대리 집행비용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 왜? 이전 의무가 없는 사람인데 이전 의무가 있다고 네 마음대로 강제 집행을 했으니까 그 강제 집행이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2심 재판부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11억 정도가 되는데 다 취소를 한다 그러면서 2015년 1월 6일자로 대학문제원 사장한테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그건 네가 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행정이라는 것은 진주시가 이건 당신이 내야 될 비용이니까 당신이 내시오라고 보냈을 때 보냈는데 본인이 문제제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본인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5년 8월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청구를 했을 때 이의 제기 안 했던 것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2억 7천만 원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서 항고가 되어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대충 그렇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강제 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판결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감정평가 모두 허위 감정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법에 지금 상부 3심이 올라가 있는데 진주시가 제가 보기에는 다 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원래 1심 재판부에서 총 취득 가격을 62억 정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옮겨놓고 2년이 지났죠. 지금 진주시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조 매각을 위한 감정 평가를 했는데 5억 4천으로 나왔어요. 62억짜리가 5억 4천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문제라는 게 아주 예민해서 철사로 막 감아놨다가 생장을 억지를 하다가 시간 일정 정도 지나면 다 풀어줘야 된답니다.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옮기고 나서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버리면서 나무가 거의 고사되거나 이렇게 지금 감정평가에 원래 상태에서 0%에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액이 5억 4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겠죠. 대법 소송이 끝나고 나면 청구를 하게 되면 진주시가 물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관리 위탁을 했거든요. 그 강제 집행하고 나서 물건을 옮기고 나서 관리 위탁을 했는데 강제 집행한 업체 3개 경호란 업체에서 내가 관리를 2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보면 을이 그 3개 경호란 업체죠. 을이 관리 소홀로 물건에 손해를 입히면 변사의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용역 표준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났는데 임명 계약서가 존재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세계 경호의 대표를 정인 와줄까 생각하고 정인 소환했는데 와버렸어요. 왔어요. 그래 와서 이야기를 묻다가 아니 당신이 지금 5억으로 들어서 있다. 당신이 다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임 어떻게 질 거냐 물으니까 우리는 변상 책임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여기 계약서에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된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진주시는 숨겨왔는데 업체 사장이 와서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속기가 다 되고 증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약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3차 본회의에서 시장 불러내갖고 시정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시장 도망가고 못 안 하고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했는데 특약사항 했냐? 왜 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해줄 수 없다.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답변을 해줄 수 없고 우리가 소송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왔는데 이게요. 제가 변호사한테 좀 알아봤는데 이명계약이 된 거죠. 이명계약. 저희 뭐 부시정은 그게 왜 이명계약이냐? 특약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특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이게 특약이죠. 계약서 안에 없고 따로 있는 건 이명계약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특약 인정한다. 왜 특약을 했냐? 특약한 게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말해줄 수 없다. 업체 사장이 와서 쓰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여튼 한두 달 있으면 밝혀지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진주시가 멍청 물어주게 되죠. 분쟁값 제가 보기엔 다 물어줘야 됩니다. 분쟁값만 물어줘야 될까요? 그동안 2009년부터 있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영업 손실보상이 되죠. 위자료 사장님은 여기 계시지만 그때부터 거의 시금을 접해할 정도로 막 압박감이 올리면서 이때까지 싸워왔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이기고 있으니까 많이 상태가 좋아지셨는데 그 전에 죽을만 아니었겠습니까? 개인이 행정을 상대로 그렇게 소송을 하고 할 때 압박감이 말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위자료까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주시가 져서 다 물어주게 되면 저는 분재 관리를 잘못한 업체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해요. 변상 책임이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데 만약에 특약사항을 써준 게 진짜 맞다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라는 특약을 진주시장 도장까지 찍어갖고 해줬답니다. 도장 찍어갖고 해줬다면 진주시장 배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진주시를 손해를 보이는 것도 배임이 걸릴 수 있고요. 배임이 형사건이죠. 형사건으로 배임을 고발당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진주시가 물어준 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정당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진주시는 아무도 모르겠고 의회한테도 모르고 만약에 진주시장이 이명계약을 이거는 진주시의 권리를 포기한 행위죠.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진주시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합법화 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허락을 어떻게 그런 절차를 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그러면 정당한 행정행위가 됩니다. 왜? 시의회에서 뭐 어쩔 수 없네. 뭐 상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동의한다 해줘. 이렇게 하면 특약사항 들어가면 시장 책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행자부에도 그런 절차 없어요. 의회에도 묻지도 않고 지 맘대로 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지 맘대로 자기 권한을 남용을 하는 거죠. 직권 남용과 배임의 혐의가 상당히 짙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나면 진주 시민들이 시장기관